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최근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폐업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메일이 여러 통 오는데 폐업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폐업을 하면 모든 게 끝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폐업 그까짓 거 그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3년 정도 왕따를 당했을 때 자살 충동을 꽤 오래 느꼈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경험, 노하우, 정보 등도 전파하고 있으니까 자살을 하진 않은 건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모든 게 다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 때까지 홀로 외톨이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저는 왕따를 당하던 그 시절에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었던 거죠. 스스로에게 무언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늘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폐업 절차를 밟는 사람이나 혹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환경, 주변 경쟁 가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탓도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40대 여성분이셨는데 정부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오픈한 불고기 백반집을 폐업한다는 이야기였어요. 2년 정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고 본인 돈 그리고 친척분들 돈도 한 3천만 원 정도 빌려서 창업을 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면서 막 우셨거든요. 안타까웠죠.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팠는데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었던 건 자기 스스로를 심하게 깎아내리고 부족한 사람으로 인지하면서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거든요. 절대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구청에서 교육해주는 마케팅 강연도 8주간 들으시면서 이것저것 다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분을 포함해서 다른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뜻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건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실패는 오롯이 아픔으로 다가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실패의 경험, 아픔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왕따를 당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치유될 수 있었는데 군에 가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었어요. 말로 하자면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다치게 되어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한동안 내무 생활을 못한 채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맞선임은 꽤 늦게 후임을 받은 터라서 이 막내 생활을 또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제가 엄청 얄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치료를 다 받고 부대에 다시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들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내무 생활을 오래 안 해서 제 밑에 후임보다도 제가 일도 못하고 군 생활을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초등학교 때 그 아픔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갔었어요. 청소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훈련 나가서 텐트 치는 법, 상급자를 대하는 법 등등등. 단번에는 아니지만 아주 천천히 그렇게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등병이 해야 될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기도 하고 저보다 후임이지만 서슴없이 모르는 건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군 생활도 별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저 3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었지만 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셈이에요.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폐업이 처음인 사람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 나는 부분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보려고 그래서 시도했던 사업이고 장사잖아요. 고스란히 지금의 경험치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실험용 알코올처럼 금세 공기 중으로 스륵 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하나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떡사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익균 대표님이라고 강연도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피자 이탈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업종 변환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건데 조금은 고민도 있어요. 과연 누구에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나 무턱대고 해드리기는 사실상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피자 이탈리라는 브랜드가 엄청 유명하거나 가맹점이 수백 개씩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의 면모를 잘 갖춘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익균 대표님이 평소에도 가맹점에 애정이 커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세요.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가맹점들도 많아요. 어쨌든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똑사모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진정성 없는 분들의 신청은 굳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심심풀이의 지원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게 무료로 전환해준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돈 나가게 하고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해요. 자, 어쨌든 폐업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경험으로 다시 시작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 오정현 아나운서님과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폐업 관련한 고민을 받아서 조언을 해드렸는데 인지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면 안 된다. 즉 폐업 후에 무언가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면 너무 그 목표가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하게 된다면 혹은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계획부터 세우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이에요. 이 말이 저 역시 좀 폐업을 해봤기 때문에 참 와닿았는데 노력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은 잠시 접어두고 또 다른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험을 기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폐업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났으면 해요. 폐업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힘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